세종실록 108권 세종이 17년 4월 4일 정미 네번째 기사 1445년 명정동 10년 전라 함길도 감사가 도내 인민의 양식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전라도 감사가 도내 인민이 먹을 양식 7만을 청하고 함길도 감사는 2만석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5일 무신 첫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5일 무신 두번째 기사 태종의 원종공신 최천기에게 옷을 하사하고 군직을 제수하다. 최천기가 행궁에 나아가서 굶주림을 고하니 옷 한 벌을 하사하고 군직을 제수하기를 명하니 나이가 80세이었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5일 무신 세번째 기사 권제, 정의지, 안지 등이 용비어 청가 10권을 올리다. 의정부 우찬성, 권제, 우참천, 정인지, 공조, 참판, 안지 등이 용비어 청가 10권을 올렸다. 전에 이르기를 어진덕을 세상에 널리 펴시고 큰 복조를 성하게 열으시며 공을 찬술하고 사실을 기록하여 가장의 폄이 마땅하오니 이에 거친 글을 편찬하와 예감에 상달하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가 반드시 무성하고 근원이 멀면 흐름이 더욱 긴 것이옵니다. 주나라는 연과를 엎조려 그로부터 나온 근본을 미루어 밝혔고 상나라는 현주를 노래하여 그 난발을 미루어 폈으니 이는 왕자의 일어남이 반드시 선대의 공을 지음에 힘입었습니다. 오직 우리 본조에서는 사공께서 신라시대에 비로소 나타나서 여러 대를 서로 이으셨고 모관께서 처음 변방에 일어나사 큰 명이 이미 조짐되었고 익조와 도조가 연의와 경사를 쌓으시고 환조가 예 미쳐 상서가 발하였나이다. 은혜와 신의가 본래 진실하오매 사람들의 붙쫓는 자가 한두 대만이 아니오며 상스러운 징조가 여러 번 나타났음에 하늘의 돌부심이 거의 몇백 년이옵니다.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상성의 자지로서 천년의 운수에 응하사 신성한 창을 휘두르서 무위를 떨쳐 오랑캐를 빠르게 소탕하시고 보록을 받아 너그럽고 어짐을 펴서 모든 백성을 화목하고 편하게 하셨으며 태종공종 대왕께서는 영명하심이 예의에 지나시고 용지하시면 무리에 뛰어나사 기미를 밝게 보시고 나라를 세우시니 공이 억만년에 높으시고 화란을 평정하고 사직을 편히 하시니 덕이 백왕의 어뜸이옵니다. 위대하신 여러 대의 큰 공은 전성을 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가지런히 하였으며 이를 형용해 노래하여 내세와 지금에 밝게 보이옵니다. 공경하여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학문이 오직 한결 같으시고 정밀하시며 선업을 잘 잇고 행하시어 도가 흡족하고 정사가 다스려져서 폐연이 덕택이 널리 젖었고 예가 갖추어지고 악이 화하여 밝게 눈물이 극히 나타났으니 생각하옵건대 시가를 지음은 이승하고 태평한 시기에 속하옵니다. 신등은 조전의 제주로서 외람되게 문안의 인물을 드럽히와 삼가 민속의 칭송하는 노래를 캐모아싸우니 어찌 조정과 종묘의 악가의 빅이 오리까. 이에 목조의 처음 터전을 마련하실 때부터 태종의 잠저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릇 모든 사적을 기하고 거룩함을 빠짐없이 찾아 모으고 또 왕업의 어려움을 널리 베풀고 자세히 갖추었으며 옛일을 증거로 하고 노래는 국어를 쓰며 인해 시를 지어 그 말을 풀이하였습니다. 천지를 그림하고 일호를 본뜸으로 비록 그 형용을 다 하지 못하였사오나 금색에 새기고 관현에 삐삐면 빛나는 공을 조금 더 날림이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살피어 들으시고 드디어 펴 행하사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그 큰 업의 쉽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시골에서 쓰고 나라에서 써서 영세에 이르도록 읽기 어렵게 하소서. 편찬한 시간은 총 125장이온데 삼가 쓰고 장황하여 전을 아래옵니다 하니 판에 새겨 발행하기를 명하였다. 예감은 임금이 밝게 봄이며 면관은 시경의 편명이고 사공은 이시 왕조의 시조 이한의 벼슬 이릅니다. 목광은 목조이고 보록은 임금의 자리이며 조주는 자질구레한 작귀를 꾸미는 일이다.
장황은 제본을 말한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토산물을 바친 일본의 호자전에게 단노를 하사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일본의 호자전이 토산물을 바쳤으니 단물로 면포 100필, 정포 140필, 흑마초 100저포, 각 5필, 자리 20장, 잣 150건을 하사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충청도에서 양식 7만석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담을 넘은 일본인 표아시라와 표사온 등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다. 이날 밤에 동편관에서 대내전이 사신으로 보내 외인 화지라, 다라와 망고시라 등의 담을 넘어 나무로 감옥안 송계조가 잡아 힐문하니 표아시라가 막대기를 가지고 계조의 옷깃을 잡고 욕보이며 의정부와 예조에 내려 의논하여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때 향화한 외인 표사원이 화지라, 다라를 그의 집으로 불러서 양녀 부기를 소개하여 간통하게 하고 또 외인이 가진 금을 몰래 은으로 바꿔줬는데 이에 이를 일이 발각되어 사운동도 함께 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8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이호소에 방문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신 갇힌 외인을 석방하고 정범자를 가두어 국문하게 하다. 예조 판사 김용수가 아뢰기를 윤인보가 말하기를 전에 가둔 외인 중에 먼저 담을 넘은 자는 갇혔으나 다음으로 담을 넘은 자와 감옥 안에 옷깃을 잡은 자는 속에서 다른 외인을 대신 갇히게 하였다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며 종수가 아뢰기를 다른 나라 사람이오라 형세가 국문하기 어렵습니다. 국문한데도 실정을 결국 알아내지 못하면 도리어 국가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오니 여러 날 가두어두었다가 특별히 석방하기를 명하시어 아무는 정범자가 아니니 마땅히 죄를 지은 자를 캐내어 징계할 것이나 국가에서 너희의 대내전을 보아서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의승지 항수씨는 말하기를 이 앞서는 외인들이 무역하는 작은 이로서 밤에 때를 지어 예조에 어지럽게 호소하였사온데 이제 또 이처럼 나오니 점점 두려워지오니 청컨대 정범자를 다시 가두옵소서 하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개청하기를 대신 갇힌 자는 석방하고 정범자를 가두게 하되 국문화의 죄를 정한 연후에 용서할 여부는 성상의 재결로 시행하시면 저들이 우리나라의 은혜와 위엄을 알 것입니다. 하므로 즉시 윤인보로 하여금 대신 갇힌 자를 석방하고 정범자를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흘 뒤에 석방하고 이르기를 너희 죄는 엄하게 징계함이 진실로 마땅하나 너희 대내전을 보고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어미를 때리고 욕한 윤중부와 강도 이막동 등을 치죄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면천의 죄수 윤중부는 그 어미를 때리고 욕하였으며 황해도 해주의 죄수 이막동과 사미는 강도연이 유래를 위하여 처참하옵니다.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탄일의 백관과 여러 도에서 할애하다. 탄일의 할애를 없애게 하였는데 백관이 표리와 안마를 올리고 여러 도에서는 전을 올렸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산관의 법을 세우기 전의 과거 합격자에게도 산관을 제수하다.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지난해 겨울에 문무가 산관의 법을 세웠으니 법을 세우기 전에 과거에 오른 자도 그 법에 의하여 추가로 산과를 제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식량과 종자를 청한 경상도에 망종 때 주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청문회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
유수강이 이제 진대하기를 청하니 식량 11만 석과 종곡 17만 석을 주시며 오르오나 그러나 일찍 계획하지 아니하고 전로가 망중에 가까웠어야 청하오니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노부 복량을 위해 사직하려는 지중추원사 이징석의 상서. 신하의 도리는 오직 춤과 효요뿐이오나 뜻을 돈독히 이루기 어렵습니다. 신이 근래에 2번 경상도 변수가 되어 공무의 여가에 가서 살피오며 늙은 아비가 곁에 있는 것처럼 여기 없더니 이제 신의 아우 이징옥도 처치사가 되었으니 형제 2사람이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와서 형제 2사람이 늙은 아비의 복량을 패하지 않게 하시와 신자의 직분을 이루게 하시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신의 아비의 나이는 지금 94세이오니 징옥이 비록 자주가 배웠고 효성으로 복량하기를 패하지 아니할지라도 소신의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각각 스스로의 명분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벼슬을 해임하고 돌아가 복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경의 말한 바가 이치에 심히 합당하나 국가에서 경을 믿기를 간성과 같이 하니 한가한 곳에 나아가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리가 저지하기 어려우므로 곤도로 거청에 따른다 하였다. 징석은 무과 출신으로 사의에 뛰어났으나 사람들 및 광망하고 재물을 탐하여 널리 존원을 두었으며 양민을 점유하고 노예같이 부리며 자산이 부유하고 성품이 인색하며 미소한 것을 계교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과 무역할 때 물건의 공사의 값을 한결같이 하게 하다. 의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외인의 호시 물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의조 이정 신계 판서 김종서 우참찬 정인지 참판 윤형 등이 아뢰기를 여러 섬에 흥리하는 외인이 가지고 온 동, 납, 단목 등 운반하기 어렵고 무거운 물건은 반을 나누어 포에 머물러 두고 무역하게 하되 오직 일본 국왕의 사신과 대내전이 보낸 객인에게는 수량대로 다 서울로 수송하여 무역하게 하였으니 같은 물건인데 공사에 무역하는 값이 높고 헐함이 있다면 대체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외인에게 밝게 효유하여 물가를 참작하여 정하여 피차에 정당하게 하고 공사의 값을 한결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하여는 아뢰기를 육전 등록에 객인이 가져온 물건은 시준을 없애고 자원대로 무역하게 한다 하였으니 대저 강제로 값을 정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그 사무역은 일제 등록에 따르고 공무역은 일본 나라 사신과 대내전의 객인 외에 여러 섬의 객인이 가지고 온 물건도 이미 포에 머물러 두고 공사로 무역을 하게 하였으니 이 뒤로는 서울로 보내는 물건은 부득이한 약재와 필요한 물건 외에는 공무역을 못하게 하면 또 이제 공무역을 사무역이라가 일컬어 저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오나 저들이 이미 그 까닭을 아오니 매우 정대한 일이 아니니 만약 위의 약재들을 무역하거든 반드시 공무역이라고 드러내어 말하고 저들이 만약 그 값이 많고 적음을 다투거든 곧 말하기를 관리가 예전 법대로 무역하는데 어찌 감히 홀이라도 더하고 덜 하겠느냐 하여 분명히 타일러 효유하면 반드시 이로 인하여 분쟁하는 근심이 없고 국가에서 어루만져 편의하는 의리에도 결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애논에 따랐다. 혹시 물가는 외국과 무역하는 물가이다. 시주는 값의 표준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내의원의 별자 2사람을 더 두어 임금의 약을 전담하게 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내의원의 의원이 여러 곳의 가병으로 인하여 서로 입번함으로 원내의 공무에 전일하지 못하게 되어 약의 여러 일에 혹착오가 있을까 하여 일찍이 의원 2사람을 약색으로 정하여 다른 일은 없애고 그 일만 오로지 맡게 하였사오나 급한 일이 있게 되면 역시 나누어 보내게 되어 패단이 다시 여전하오니 청하옵건대 별자 2사람을 더 두되 조관으로 시임과 산직을 논하지 말고 골라서 차임하여 약색 의원과 더불어 허약의 여러 일과 원내의 공부를 전장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연희궁으로 돌아오다. 효령대군에게 말을 희우정의 백성에게 쌀을 하사하다. 효령대군 이보에게 안장갖춘 말을 내려주고 또 희우정 곁에 사는 백성 15호에게 쌀을 각각 한 석씩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땅이 한다는 경상도 영해 지역에 석유황이 나는지 확인하게 하다.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영해보 남쪽 120보 남짓한 산루의 땅이 병진년 2월부터 불타기 시작하여 임술년 3월에 이르러 꺼졌는데 길이가 270척이고 풀과 나무가 나지 아니하더니 금년 2월 초 6일에 들불이 번져 탐에 지소가 다시 발하여 길이는 8척 넓이는 4척이고 불꽃이 성하여 낮에는 푸른 열기가 나고 밤에는 불빛이 일며 냄새는 석유황과 같고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아니하는데 파서 보니 흙이 모두 붉은 빛입니다. 하니 이에 유서를 내리기를 땅이 타는 곳에는 석유황이 난다 하니 경이 폐가 없도록 깊이 파서 살펴보고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2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경청부 소윤 이승문에게 명하여 미리 관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거둥할 때 시위하는 군기관 별군을 새로 뽑게 하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신계 의정 하연 좌참찬 이숙지 우참찬 정인지 등이 와서 문안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사이 설사로 앓다가 이제는 다 나았다 하고 이내 말하기를 우리 태조께서는 첨설직을 두고 태종께서는 검교직을 세웠으니 나 역시 치사직을 세웠다가 이를 파하고 이제 또 영직을 세웠으니 이로써 보건대 허직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들으니 황제가 거둥하면 보병들도 대가의 뒤를 따르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없고 군기관 별군은 본래 화포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다른 일에 사역하고 잔열하고 노역한 자가 많으므로 내 나이가 젊고 장용한 자 100여 명을 골라서 별도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영직 채알을 많이 설치하여 구품으로부터 오품에 이르러 거관하되 항상 화포를 익히게 하고 거둥할 때는 대가 뒤에 시위하게 하고자 한다. 이처럼 하면 녹과를 더 설치하지 아니할지라도 군익이 충실할 것이다. 내가 또 생각하니 사람들이 반드시 그 영직을 즐겨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품이 하는 영직을 주고 거관할 때 이르러 실직 오품을 제수함이 어떨까? 만약 이 법을 세우면 병조에 붙일 것인가 군기감에 붙일 것인가 또 권례에 번직하게 될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이 모두 알기를 군기감에 붙이고 윤본으로 시위하게 하며 번을 쉬는 안에는 항상 본감에서 화포를 익히게 하고 유품 이하는 영직을 주되 거관할 때는 이르러서는 실직을 줌이 적당하옵니다 하며 병조판서 안승선과 참판 성념조를 불러 이르기를 그것이 취할 조목을 갖추 초하여 아래라 하였다. 허직은 이름만 있는 벼슬이고 군액은 군사의 수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어머니 병으로 사직을 청한 중추원 부사 마변자에게 약을 내려주다. 마변자가 어머니 병 때문에 사직을 청하니 윤하지 아니하고 약을 내려 역마를 주어 보냈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3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사품 이상의 산관으로서 서반 5품 이하의 행직을 제수한 자에게 숙배를 허락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사품 이상의 산관으로서 서반 5품 이하의 행직을 제수한 자에게는 숙배하기를 허락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8권 세종 27년 4월 13일 병진 6번째 기사 한평현의 목장은 한평현감이 나주의 목장은 나주판관이 관리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주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저라도 한평현 해제 곳에 목장을 둔 뒤에 감목관이 없으니 청컨대 한평현감으로 이를 겸하게 하고 전에 한평현감이 겸하던 나주 지도 감목관은 나주 판관으로 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8권 세종 27년 4월 13일 병진 7번째 기사 장산도 감목관은 목포 천호가 겸하고 남포도 만호는 방어에만 전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주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목포와 장산도와의 거리는 수로로 겨우 90리이나 남포도는 고단한 데다가 바로 도적이 오는 길에 당하여 장산도와의 거리도 수로로 약 150리나 되매 왕래하기가 심히 어렵사오니 장산도 감목관은 예전대로 목청 천호가 겸임하게 하고 남포도 만호는 감목관을 겸하지 말고 방어에만 전임하도록 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5일 무호 첫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5일 무호 두번째 기사 세자가 연희궁에 문헌하고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5일 무호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박재함에게 사헌부 감찰 제수를 반대했으나 따르지 않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제주 판관 박재함으로 사헌부 감찰을 제수하셨사오나 재함은 전자의 종루의 이름을 감독하면서 제목과 철물을 남용하여 바야흐로 추액을 입었었는데 사령을 만나면 하였으니 범정한 사람을 대관에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의 추액한 죄상이 명백하지 못한 데다 또 사령을 지났으며 또 수령이 되었으니 비록 감찰에 임명할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우선은 개차하게 할 것이나 이익 까닭고 끝내 감찰이 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5일 무호 네번째 기사 황해도의 식량과 콩 종자를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의 식량 3,000석과 두종 28,680석을 제급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6일 기미 첫번째 기사 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16일에 외인 야인에게 조회하게 하다. 대마도의 종정성이 사송한 광괴 등 10사람이 숙배하고 올량압 도만호 낭복아한이 작별을 고하였다. 매월 초 1일과 16일은 세자가 조회받는 날이 아닌데 이제 16일을 당하여 외인과 야인을 위해 특별히 조회받게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6일 기미 두번째 기사 황금으로 무게 125냥의 소신지보를 만들다. 무게가 동영부 주부 강희안이 전을 쓰고 대후군 조완벽이 만든 것을 감독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6일 기미 세번째 기사 세자가 영리궁의 문안들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6일 기미 네번째 기사 의정부 우찬성 권제의 조기 제의자는 중이고 처음 이름은 도 찬성사 권근의 아들이다. 처음에 공신의 아들로서 경승부 주주에 봉직되고 여러 번 옮겨서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가 대장을 거슬러 파면되었다. 가보년 가을에 친시에서 제1등으로 뽑혀 사관은 우헌납에 임명되고 병조 정남과 예문관 은계로 옮겼다가 병신년에는 성균 사예에 임명되었다. 무술년에 태종이 세종을 봉하여 세자로 삼게 되니 쟤는 의정부의 사인으로서 전사 소윤 세자 좌문학으로 개차되었다. 이듬해 사헌부 지비에 임명되고 사은사 경영군 이비를 쫓자 서장관이 되어 북경에 갔다가 돌아와서 승정원 동부대원에 임명되었다가 주하대원으로 오르고 계면년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복을 마치자 집현전 부지학으로 제수되었다가 갑자기 예조 참판에 임명되었고 여름에는 대사원으로 옮겼으며 겨울에는 함길도 도
관찰사가 되어 나갔다가 사건으로서 진천에 편출되었다. 이듬해 불로 들어와서 평안도 도관찰사가 되고 다음에 병으로 해면되었다. 경술련의 경창부 위원에 임명되었다가 사건으로 배천으로 편출되었다. 임자는 봄에 경기 도관찰사가 되었다 가을에 병으로 사직하고 개청년 봄에 다시 예조판세에 임명되고 을묘년에 이조판세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문한을 맡고 정사년에 왕명으로 고려사를 편수했으며 이조판서로 예조판서로 옮겼다가 모년에는 계품사 해령군 이지의 부사로 북경 가서 칙스를 받들고 돌아오니 토지와 종을 하사받고 예문관대 제학중추원 사로 옮겼다. 김인영 겨울에 사건으로 원주로 편출되었다가 달이 지나서 불로 돌아와서 명하여 산지로서 그대로 고려사를 편수하게 하였다. 경신년 봄에 동지중추원사가 되었다가 원사에 오르고 개해년에 의정부 좌찬삼 겸 좌참찬 겸 판의조사에 임명되고 우찬성으로 승진되었다가 3월에 종병을 앓으니 임금이 명하여 의원에게 집에 가서 약을 공급하게 하고 또 날마다 내일을 보내어 문방하게 하며 병이 위독하여지자 특별히 맏아들 권지에게 한 계급 뒤어 벼슬을 제수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59세이다. 이틀 동안 조시를 정지하고 관에서 장사를 도왔으며 시호를 문경이라고 하였으니 널리 듣고 많이 본 것이 문이고 의로 말미암아 구제함이 경이다. 쟤는 총명하고 학문이 넓으며 말을 잘하고 시사를 말하기를 좋아하였으며 그러나 기첩에게 혹하여 처자를 대접하기를 매우 박하게 하여 가도가 바르지 못하니 세상의 쇠를 좋지 않게 여겼다. 그에 따른 일찍이 첩과 더불어 거스림이 없어 제가 발로 차서 죽였는데 뒤에 사사 때문에 제명하였다. 아들은 권지, 권남, 권방, 권마, 권혈, 권경이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세 쌍둥이를 낳은 온성백성 서덕춘의 아내에게 쌀콩을 하사하다. 한꺼번에 3남을 낳았으니 쌀콩 10석을 데려주었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0일 개해 첫번째 기사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0일 개해 두번째 기사 전라도의 콩종자를 강원도의 식량을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 아뢰기를 전라도의 두종 8만석과 강원도의 식량 1만 3천석을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1일 각자 첫번째 기사 태조의 시용을 평안도 영숭전 개승부 목청전에 봉안하게 하다. 통원대부 2등을 보내어 태조의 시용을 평안도 영숭전과 개승부 목청전에 봉안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1일 갑자 두번째 기사 영흥대군 염이 행통례문 판관 송복원의 딸에게 장가들다. 임금이 대군을 사랑하여 모든 보내는 물품을 여러 아들과 달리 하는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1일 갑자 세번째 기사 종친이 죽으면 직함과 족속의 친서를 기록하여 예조에 보고하게 하다.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종친이 물고하거든 직함과 족속의 친소를 갖추 기록하여 즉시 예조에 보고하도록 이를 항식으로 삼으라. 물고는 죽음이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1일 갑자 네번째 기사 한성판균 박유문이 죽으니 그 아내 송씨가 지군사 박기성에게 시집가다. 박유문이 죽음에 그 아내 송씨가 슬퍼하지 않으므로 시아버지가 수절하지 못할 줄 알고 송씨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불행히 후사가 없으니 다시 시집 보내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 송씨 나이가 40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 예산군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루는 서울에 이르러 유문의 집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화장을 하고 드디어 돈령 이명신에게 시집가기를 청하였으나 그가 늙었다는 것을 듣고 거절하였다. 다시 지군사 박희승과 언약하였을 때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희승이 집 앞을 지나가자 여정이 고하니 송씨가 보고 말하기를 얼굴이 유문과 같다.
고 하고 드디어 시집 가는데 얼마 안이 되어 희성이 또 죽으니 부형이 미워하여 송씨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한길도 우진의 각 참에 붙이려던 토착인의 전지를 주어 구휼하게 하다. 의정부의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한길도 씨는 참은 본래 조폐하는데 이제 토착한 참리 이책 등 세 사람을 한관령 아래 신참으로 옮겨 붙였으나 예전대로 신은으로 환속하게 하소서. 또 신참의 두세 집만으로는 이를 이바지하지 못할 것이오니 지금 이 몽총 등 6집을 장차 오진이 각 참에 붙이려고 하옵는데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원컨대 몽총 등 6집을 신참에 붙이고 제인 종포 참의 예의에 의하여 부근 각국을 보충군과 각사의 노자 9집의 가죽을 추세하고 또 부근의 도망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전지를 추려서 위전을 삼아 이름을 하몬참이라 하옵소서. 또 덕산참은 토지가 메마르고 아젠들도 편히 직업을 잡고 살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함은 수전평 땅으로 옮기게 하되 위의 예의에 의하여 9집을 더 붙이고 전지를 주 완전하게 구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개경사 회암사 등 절에 부녀들이 왕래를 금하게 하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절에 부녀들이 왕래를 금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법령이 있사오나 개경사 회암사 대자암 등 절에 부녀들의 왕래가 있다는 것을 들었사오니 관리를 보내 금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께서 창건한 절에 대리들이 왕래하면 승도들이 안심하고 손을 닦지 못할 것이니 대리를 보내지 말고 다만 예전대로 추액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수전패에 속한 자의 성명 기록을 하여 문서를 만들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무릇 수전패에 속한 자는 단지 전지만을 받은 자의 장고에 의하여 녹적하였으니 이 때문에 숨지고 빠진 것이 많이 있고 혹 물고 시정 등 여러가지 사고를 또한 미처 알지 못하여 각 패의 직숙과 춘추전고 때에 증빙하여 상고하기가 어렵사오니 그러므로는 검안에 예의에 의하여 3년마다 한 차례씩 전지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여러 사고를 가수 기록하여 본조에 이관하여 명백하게 적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성안에 도둑이 숨어 있을 만한 의심스러운 곳을 수색하여 잡게 하다. 의정부에서 한 승부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둑을 건방하는 조건이 지극히 자세하고 세밀하오나 혹은 성안의 빈집과 유벽한 곳에 숨고 혹은 여염 사이에 섞여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도둑을 맞는 집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한승부와 형조에서 아이를 당할 때마다 각 방의 관령과 인리 사람들로서 하여금 잡고 고발하게 하였으나 원수의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므로 도둑이 날마다 일어나되 더욱 끓이는 바가 없사온데 극이 상고하건대 갑인년 3월 사원부의 수교 안에 마소를 잡는 황당한 사람의 집에는 때없이 수색하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이 예에 의하여 무릇 도둑이 숨을 만한 의심스러운 곳은 또한 아울러 수색하여 잡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도진루를 제수한 김문기가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전수 봉상시 의원 김문기가 계모의 상을 만나 옥천에 있었는데 한길도 도제제사 박정우가 추천하여 도준무로 삼으니 문기가 상서하기를 신의 어미가 일찍 죽어오매 나이 13살 때부터 계모에게 자랐사오니 은희가 지극히 중하옵니다. 신은 독자이므로 상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 지방으로 부임하오면 실로 마음이 아프고 민망스럽거늘 하물며 신은 본디 옹졸하고 약하여 무사히 익숙하지 못하오니 신의 임명을 받고 없기를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개성부의 콩종자를 전라도의 식량을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개성부의 두종 2796석과 전라도의 식량 2만석을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조석강 박중림 노중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석강을 중추원 부사로 삼고 박중림을 병조 참의로 노중례를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중례는 명의로서 판전이 감사에 이르렀는데 근래 임금이 조금 편찮아서 치료하여 효력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당상관에 임명되고 세자가 단위 헌벌을 내렸다. 영영대군 부인의 형 송현수는 백신으로서 전국 부승에 뛰어 임명되니 송씨의 가문에 은혜를 주미 특별히 호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대부인 대군의 불경 외는 것을 파하기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이제 대부인 안씨와 광평, 평원 두 대군을 위해 장계사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으니 이는 비록 작은 일이오나 아래 사람들이 본받을까 두렵사오니 파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큰 환난을 겪어 이 같은 작은 일을 베풀었으니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에게 선제 총록을 구하도록 유시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였으나 두 고리가 있었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두종 400석을 함부로 쓴 아산현감 오순민을 강제로 구문하지 못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전제하기를 산후 일정이 고발하기를 아산현감 오순민이 능히 흉년을 구제하지 못한 데다가 또한 두종 400석을 함부로 썼다고 하여 감찰을 보내 추액하게 하였으나 무릇 유사는 한 가지를 얻으면 오로지 가혹하게 살피기만 숭상하고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여 소란을 일으키니 전지 외의 일은 강제로 구문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가뭄이 심하여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고 공공한 백성을 진율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제 농사딸을 당하여 여러 날 비가 오지 아니하며 진실로 염려되어 오니 청하오건대 구학을 닫고 천맥을 깨끗이 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고 공공한 백성을 진율하고 사람과 짐승을 뼈를 묻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내시원의 이름을 내직원으로 고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내시원은 내시부와 이름이 서로 같사오니 내시원을 내직원으로 고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의 식량 1만석을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에 식량 1만석을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병 때문에 세자에게 양위하고자 했으나 곧 철회하다. 주하의정 신계 우의정 하연 예조 판서 김정수 조하 참천 이숙치가 와서 문안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묵은 병이 날마다 더하여 이미 조회를 받지 못하고 또 이웃나라의 손님을 보지 아니하면서 항상 깊은 궁중에 있어 무릇 크고 작은 공사를 환시시켜 전명함으로 일에 착오가 많고 또 일체 여러가지 일을 억지로 힘써 친히 처단하여 다른 병이 날까 두려움으로 세자에게 선의하고 나는 편하니 수양하면서 궁극의 준비한 일만 처결하고자 한다 하니 신계등이 울면서 아뢰기를 또 우네. 전하께서 비록 묵은 병이 계실지라도 춘추가 젊으시오니 비록 환시를 시켜 전명하시고 문수로서 모두 계달할지라도 혹동군과 대군에게 명하에 나와서 의논하게 하시면 이래 착오가 없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오면 무엇이 불가함이사오리까. 급히 이 명을 거두시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강경히 주장하며 신계등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직은 경들이 청하는 바에 따르겠노라 하였다. 계속 좀 이야기하고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의 수종다리를 낳게 한 소경에게 옷과 쌀을 하사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무릇 사람의 수종다리는 양기가 막힌 데서 말미암으니 만약에 주스를 행하여 엄기가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엄양이 서로 화하게 하면 혹 병이 낫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내가 수종다리의 병이 발생하자 한 주스를 하는 소경을 불러 다스리게 하였더니 조금 나았다. 비록 이로 인해 쾌히 낫지는 못하였으나 주술에 힘입어 삶을 얻은 것이니 그 소경에게 옷 한 벌과 쌀 두 석을 하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30일 계유 첫 번째 기사. 평안도에 우박이 내려 벼농사에 소매를 가져오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30일 계유 두 번째 기사. 경기도 안성군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30일 계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정령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르기를 평안도 정령현을 이미 강변으로 옮겼으니 양계의 연변에 있는 각 고의 예의에 의하여 군으로 승격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당몽현이 북경에서 가지고 온 칙서의 내용. 당몽현이 칙서를 받들고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세자에게 명하여 의정부 중추원 육조 종친 도마와 그 나머지 각사에서 한 사람씩 거느리고 홍제원에 가서 맞이하게 하고 시어소 장전에 이르러 의식과 같이 예를 행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왕은 나라의 번병이 되어 대대로 동방을 지키면서 직무를 받들고 정성을 펴기에 더욱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조정에서 착함을 아름답게 여기고 어짐을 중하게 여겨 예로 대우하기를 더욱 우악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덕이 두터운 자는 사랑의 영광이 있다고 한 것은 왕에게 비유함이로다. 전자의 외적이 출몰하여 도둑질하고 왕의 국경을 침략하며 왕이 도적의 무리 시라사야 몸 등을 사로잡아 왔고 이제는 다시 그 나머지 당뇨인 사미데라 등을 잡아 배신 당몽현을 보내어 형사에 해송하여 왔으니 왕의 충성과 나라를 호위하는 마음을 보겠도다. 오래될수록 더욱 독실하니 진실로 기쁘게 여겨 이에 사신이 돌아가는 편에 특별히 칙서를 하사여 아름다움을 포장하는 뜻을 표하노라. 그러나 미혹한 매구가 받았음을 믿고 이제하여 쥐와 개처럼 도둑질하여 마음을 뉘우치고 고침이 없으니 왕은 마땅히 수비를 엄하게 하여 생민을 보호하라. 만약에 다시 변경을 도둑질하면 조정에서 수비관을 명하여 쳐 없앨 것이다. 혹 다시 왕의 국경을 침노하거든 왕은 마땅히 장신을 보내어 그 소굴을 찔러 그 무리를 다 잡아서 변경의 근심을 편히하면 왕의 공은 장차 옛 어진 번국의 아름다움을 짝갈 것이며 아름다운 명예를 무궁토록 드리울 것이니 왕은 공경이 이 뜻을 받들라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황해도와 서울의 도저 심리 백성에게 식량을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황해도에서 식량 1만 5천석과 서울의 도저 심리 백성에게 식량 600석을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판한승부사 권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전을 추증하여 의정부 조하의정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국가의 중한 일 외의 서문은 세자가 대신 다스리게 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예조판서, 김종수, 조하참찬, 이숙지, 우첨찬, 정인지 등을 부르고 수양대군과 도승지 이승손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전자에 내가 세자에게 선의하고 한가롭게 있으면서 병을 수양하고자 하였더니 경들이 울면서 청하기를 마지 아니하기로 억지로 그대로 따랐으나 되풀이 생각하니 권시한 여러 일을 일체 친히 처결하면 반드시 다른 병이 나을 것이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이제 궁국의 중한 일 외의 일체 서무를 세자로 대신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이는 비록 내 선에 비할 것은 아니오나 정사가 두 곳에서 나오면 뒷날 세상에서 어떻게 여기오리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나의 병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굳이 청하나 근래에 눈이 어둡고 기운이 쇠하여 만약 약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친히 서무를 결제하게 되면 반드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한가롭게 몸을 수양하면 만약에 한두 해 동안이라도 목숨을 연장하여 세상에 살아있다면 어찌 다행하지 아니하겠는가. 대체로 새로 세우는 조장과 사람을 쓰고 군사를 조장하는 등의 큰일은 내가 직접 다스리겠으나 그 나머지 소문은 세자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 이것이 몸을 보호하기에 급급히 하는 뜻이다. 경등은 어찌하여 내 병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말하는가 하니 황희 등이 마지못해 아뢰기를 우선 상지에 의하여 시행하옵소서 하였다. 조장은 법령이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박종우와 도직무 김문기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박종우에게 안마, 활, 화살, 옷 1습과 갓 신을, 도직무 김문기에겐 옷 1습과 활, 화살 등을 내려주고 조하승지 유의손에게 명하여 모두 고기를 먹도록 권하고는 보내게 하였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의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조말생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세자가 국사를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이제 듣자하건대 대사 이외 여러 일은 모두 동궁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다 하옵는데 예로부터 세자가 곁에 모시고 재결에 참여함은 있었사오나 단독으로 처결하였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놀람을 이기지 못하오니 이 일을 정지하시기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에 정하였다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간원에서도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동나성계가 도망하기를 꾀한다는 말에 함길도 도질제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다. 함길도 도질제사 박종과가 유시하기를 동나성계가 몰래 도망하기를 꾀한다는 말을 듣고 의중과 예조에 의논하니 황희하연, 김중서, 이숙치, 정인지 등은 의논하여 이르기를 동나성계가 몰래 도망가려고 꾀한다는 말은 동강고에게서 나왔는데 강고와 나성계는 숙혐이 있어 다 믿을 수 없으나 나성계는 본디 모지고 사나운 자이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중국으로 도망해 가서 뜬 소문을 얽어부채질라 하면 작은 사고가 아니니 마땅히 도질제사로 하여금 효유하기를 너가 사복과 근시의 임무를 겸하였고 또 상호군의 벼슬을 가졌는데 조관이 밖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또 휴가를 준 기한이 이미 다하였거늘 어찌하여 서울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고 이처럼 타일러서 독촉에 올려보내되 그 차자를 거느리고 오는 여부는 그 원대로 들어주고 만약 고집하고 오지 아니하거든 강제로 묻고 보내게 하소서 하고 신계는 의논하기를 전디를 가지고 효유하기를 너가 올해 서울에 오지 아니하여 변경의 사변을 묻고자 하니 마땅히 속히 올라오라고 하면 반드시 명령을 듣고 항공하여 빨리 올 것입니다 하고 황보인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북경쪽 경계의 인심이 비록 이미 안정되었을지라도 아직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있는데 만약 강제로 묻고 보내게 되면 인심이 들떠서 편치 못할 것이니 곡진하게 달려서 보내게 함이 마땅합니다 했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나순계는 범찰이 도망하기 전에 내 지에 와 살았고 범찰이 도망하였을 때라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심으로 복종하여 살아왔으니 그 뜻이 상을 줄만하기에 내가 높은 벼슬을 주고 노비를 주면 비록 과우를 범한 바가 있더라도 문득 용사의 그를 보전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경은 위의 여러 신하의 의논을 가지고 도망을 형상을 다시 더 듣고 살피되 되풀이해 깨우쳐 말하여 속히 서울로 올라오게 하거라. 만약 혹 듣지 아니하거든 아직 형틀에 매는 것은 없애고 강제로 도촉해 보내든 만일 굳이 거절하여 부득이한 형세가 있거든 묶어 보내라 하였다.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4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곡식의 저축이 줄어 각사의 관원에게 주는 식량을 감하도록 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건너네 축적이 날로 줄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도승기 이승손이 아래기를 건너네 가뭄이 따라서 곡식이 잘 되지 못하와 축적이 적사온데 국가의 조도는 줄지 않은 데다가 또한 여러 해 환자고의 미나가 지난가을에 벼종자를 돌려바꿈으로 인하여 창고가 거의 다 하였사옵니다. 이제 한창 농사할 때를 당하여 여러 달 비가 오지 아니하오매 또한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각사의 선반을 줄이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호주에 언론하여 적당히 참작하여 감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문수전에서 단오지를 대행하고 연희궁에 문난들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첨사원에서 세자에게 아뢰던 대소 공사를 승정원에서 하게 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시호소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이제 첨사원으로 하여금 동군께 이를 아뢰게 하오니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대소 공사는 모두 계목과 계본으로서 승정원에 올려서 승지로 하여금 큰일은 계달하게 하고 작을일은 동군께 아뢰게 하소서. 이처럼 하오면 정사가 한 곳에서 나와서 도리에 거의 합당할까 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구우지 청하기를 두서 번을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등이 그 패단을 극진히 말하므로 내가 장차 승정원으로 하여금 세자에게 이를 아뢰게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도시라 등이 조회하다. 일기주에서 사절로 보낸 상존 등 3인과 대마주의 사절로 보낸 도시라 등이 와서 조회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북교에서 비 오기를 빌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중대사 이외에는 세자에게 결제하게 하다.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근래에 병이 있어 만기의 번거로움을 오로지 다스릴 수 없어서 병을 조리하여 회복할 동안은 무릎 벼슬의 제수와 과전의 절급과 제향 및 제상과 타국을 응접하는 별다른 일과 군사의 조발 및 변경과 대소 형업과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는 일과 일체 새 조장을 세우는 외에 그 나머지 여러 일은 모두 세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으니 미진한 사목을 상세히 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만기는 많은 정무이고 변경은 국경의 경보이다. 조장은 법령이다. 제상은 제한과 상세이며 응접은 교제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임금의 종민 이희종의 아내에게 춘추로 미두 20석을 내리도록 하다. 사직 이희종의 아내는 공정대왕의 후궁에서 났다. 희종이 관기 일지화에게 혹하여 가산을 다 주고 처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고신을 빼앗고는 의정부에 이르기를 희종의 아내는 나의 종매인데 그 굶주림을 참아보지 못하겠으니 희종의 녹에 준하여 춘추 두 번으로 나눠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매년 춘추로 녹에 준하여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한두 해를 한하여 혹 15석이나 20석을 하사하시고 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려서 벼슬을 제수하고 녹을 주고 어머니를 기르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며 호주에 전제하여 희종의 아내에게 그 아들이 벼슬을 받을 때까지 매년 춘추로 미두 20석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제제사 김자옹의 아내에게 관각 미두를 하사하다. 김자옹의 아내에게 장사에 쓸 관각 및 미두 15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가뭄이 계속되어 각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히 아뢰기를 지난해 가을에도 가물었고 금년에도 가물어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옛적에는 가뭄을 만나면 토봉을 하지 아니하고 또 사시가 군사에 대한 동원을 늦추며 또 좌우에 펴고 닥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 제도에 의하여 경외의 대수 역사 및 기묘하지 아니하는 옥송을 정지하고 송악, 개성, 덕적, 삼성, 가막, 마리산 등 처에 향축을 내려 기도하게 하며 또 각도의 사전에 기재된 외의 영혐이 있는 산천에도 그곳의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하여 기도하게 하고 또한 각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에 모여 기도하게 하며 서울안 대속 각 호에는 분향 기도를 사흘 동안 하게 하며 또 옛 제도에는 제사에 걸객인을 달지 아니하고 연양에는 풍악을 진열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사는 동네에서 신을 제사하는 곳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일곱 번째 기사 능시를 지키는 수호군 이름을 수릉관으로 고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여러 수능을 간수하는 사람을 예전에는 수호군이라고 일컬었사온데 이제 서반 오품으로서 호군에 올려 제수한 자를 수호군이라고 이르오니 당시 칭호를 서로 혼잡할 뿐만 아니라 호세에 내려오면 이름과 실질을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오니 여러 능실의 수호관을 수릉관으로 칭호를 고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여덟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산순을 없애고 대궐 안에서 술을 금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김효 아홉 번째 기사 닷새마다 동편관 북편관의 야인 외인을 대접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동편관 북편관 두 관에 외인과 야인을 대접하는 쌀콩 술, 고기 등의 물건을 회사의 노비로 하여금 받아서 공판하게 하니 도용하게 되어 이 때문에 공의 허술하게 되오매 국가에서 먼 나라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중국 조정의 예의에 의하여 위의 쌀콩, 술, 고기 등 물건을 다수의 한 차례씩 객사에게 주어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연희궁에 문안들이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가뭄으로 호랑이 머리를 한강, 양진, 박연에 담그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문소전을 제외하고 여러 도에서 반찬 올리는 것을 우선 금하게 하다. 예조의 전제하기를 여러 도의 진선을 문소전을 제외하고 우선 드리지 말게 하라. 아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실롱한 여러 도로 하여금 이미 진선을 없애게 하시고 우직 경상전라 함길에만 토산누를 올리게 하였으니 올리는 바는 포회뿐이온데 포에는 이미 일찍이 준비되어 있사옵거늘 어찌 백성들의 패가 되오리까. 하물며 근래에는 성상의 옥체가 편찮으시오니 면제함이 마땅하지 못하옵니다. 또 지난해 가뭄에는 6월 말에 이르렀어야 진선을 없앴거늘 이제 가뭄이 심하지 아니하온데 갑자기 정제하지 하게 하시니 청하건대 이 명을 거두시와 신등의 소망에 따르옵소서 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금년의 가뭄은 작년보다 심하거늘 하물며 이때를 당하여 농민의 힘을 하루라도 패할 수 없는데 올리는 물건이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왔고 운송하는 배가 또한 농사일을 방해할 것이니 나의 반찬을 어느 겨를에 헤아리요.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 하였다. 진선은 반찬을 올리는 일이고 포회는 말린 고기와 절인 고기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8일 심사 첫 번째 기사 시장을 폐하고 거리로 옮기다. 항시를 행하였다. 항시는 시장을 폐하고 거리를 옮김을 말한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5월 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무당과 중을 모아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108권 세종 27년 5월 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에게 울산 지역에 쇠가 산에 있는지 조사하게 하다.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듣건대 도내 울산군 동북쪽에 쇠가 산에 가득히 있는데 혹 비로 인하여 저절로 나기도 하고 혹 파서 출현하면 혹 수철이 되기도 하고 정철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 사이에 덩이가 붉게 있기에 묻힌 것이 있다고 하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재련하면 구리가 될 것 같으니 경은 자세히 갖추어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